챕터 14장 비뇨계통 1번 개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뇨계통의 구성을 보면요. 콩팥, 요관, 방광, 요도가 있는데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콩팥이라는 것은 이 강낭콩처럼 생겼다 해서 콩이 붙고요. 이 팥은 이 콩팥이 이 혈관이 많이 통하기 때문에 암적색으로 보여서 팥처럼 색깔이 보여서 콩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콩팥은 강낭콩처럼 생겼고요. 여기 보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콩팥의 높이가 다르는데요. 이 콩팥의 높이가 다른 이유는 오른쪽에 이렇게 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콩팥이 좀 아래쪽에 위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콩팥에서 관이 있는데 소변이 지나가는 관이라고 해서 요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관이 이제 방광으로 이어지겠죠. 오줌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소변을 이렇게 저장하는 주머니라고 해서 방광이고요. 그리고 요도라는 것은 소변이 지나가는 길에서 요도라고 합니다. 요관은 콩팥이 2개 있기 때문에 요관은 2개가 있고요. 요도는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은 1개다. 소변이 지나가는 길은 1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간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의 콩팥은 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콩팥에서 좌우에 요관이 있고요. 소변이 지나가는 관이다. 그리고 방광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요도로 소변이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은 좀 더 좁은 통로고 요도, 길은 좀 더 넓은 통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뇨기관은 이제 노폐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합니다. 세포가 대사를 통해서 무엇인가 만들고 부수고 만들고 부수고 이런 대사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물질이 노폐물질이죠. 자, 이러한 노폐물질을 우리가 소변을 통해서 자, 이렇게 빼주는 게 비뇨기관이고, 자, 이러한 노폐물질이 이제 허파를 통해서 이렇게 CO2가 나가기도 하죠. 피부를 통해서 땀샘을 통해서 이렇게 노폐물질이 바깥으로 배설이 되고요. 그리고 소변을 통해서 배설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변을 통해서 뭐 요소 같은 이러한 노폐물질이 바깥으로 배설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콩팥을 보면 이제 오른쪽 콩팥이 왼쪽보다 좀 더 낮게 위치해 있고, 콩팥 위에는 이렇게 부신이 있죠. 콩팥에는 이렇게 문이 있는데 이 문은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출입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콩팥 문 쪽에서 요관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방광을 통해서 요관이 좌우에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방광으로 소변이 이렇게 다 모여서 소변을 저장하는 주머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도로 소변이 배설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상피조직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피조직이라는 것은 우리 몸 바깥과 속을 싸고 있는 조직입니다. 자, 그래서 상피조직이라는 것은 우리 몸 바깥과 속을 싸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자, 이 바깥을 싸고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자, 피부막도 상피조직이고요. 이 안쪽에는 안쪽 속을 싸고 있는 조직, 이게 이제 점막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 심장이나 또 이렇게 콩팥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장기를 싸고 있는 장막도 상피막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심장도 있겠죠. 심장 바깥을 싸고 있는 막이 우리는 장막이라고 불렀죠. 이 장막도 우리 몸 장기를 싸고 있는 막이기 때문에 상피막입니다. 자, 그래서 콩팥이라든지 가느다란 요관 그리고 방광,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 바깥을 이렇게 바깥을 싸고 있는 상피막이죠. 장막이기 때문에 상피막입니다. 상피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우리는 상피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피 조직에는 이제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평평한 거, 원기둥 모양, 그리고 입방체 모양, 이렇게 상피 조직이 모양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요. 이행상피라는 것은 모양이 바뀐다라는 거죠. 두꺼웠다, 얇았다, 바뀐 것을 이행상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콩팥 깔때기나 이제 요관, 방광, 요도는 상피 조직이 이행상피다라고 했는데요. 이행상피라는 것은 우리가 상피 조직에서 공부를 할 텐데, 이 상피 조직에는 편평 상피 조직이 있고요. 원기둥 모양처럼 생긴 원주 상피 조직이 있고, 입방체 모양처럼 생긴 입방 상피 조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평평 상피, 원주 상피, 입방 상피, 자, 이러한 평평한 상피란 조직이 있고, 원기둥 모양처럼 생긴 이런 상피 조직이 있고요. 입방체, 이렇게 정육명체처럼 입방체처럼 생긴 상피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행상피가 있습니다. 자, 이행상피라는 것은 이렇게 모양이 변한다라는 뜻이죠. 모양이 변한 상피 조직인데, 원래는 중충상피 조직인데요. 이러한 중충상피가 모양이 이렇게 단층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원래는 중충인데 이렇게 두꺼운 이렇게 중충으로 되어 있는데요. 늘어지면 이렇게 얇게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두꺼운데 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꺼운 게 이렇게 얇게 보이기 때문에 이행상피라고 합니다. 두꺼웠다 얇았다 두꺼웠다 얇았다 하기 때문에 이행, 모양이 변한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렇게 콩팥 깔때기나 요관, 방광, 요도 상피 조직은 어떻습니까? 소변이 차게 되면, 방광에 소변이 이렇게 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소변 때문에 방광이 이렇게 쭉 늘어나겠죠. 자, 이렇게 늘어나면 이게 단층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상피 조직이 얇게 보이기 때문에, 얇게 보여서 마치 단층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제 소변이 이렇게 쭉 빠지고 바깥으로 소변이 이렇게 배출이 되면 당연히 이제 방광이 이렇게 쭈글쭈글 이렇게 하게 되겠죠. 방광이 이렇게 쭈글쭈글 하게 되니까 이제 이때는 이 상피 조직이 이렇게 중충처럼 두껍게 보입니다. 소변이 찼을 때하고 소변이 차지 않을 때의 상피 조직이 중충으로 보이고, 소변이 가득 찰 때는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얇게 보이기 때문에 단층처럼 보여서 이행이 된다 해서 이행상피라고 부르게 됩니다. 방광뿐만 아니라 요관도 마찬가지겠죠. 요관, 요도, 요 콩팥 깔때기가 이제 이쪽이 콩팥 깔때기입니다. 깔때기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이쪽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방광과 이제 위아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소변의 양에 따라서 이렇게 두껍게 보였다, 얇게 보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행상피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행상피는 모양이 변하는 상피 조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뇨기 계통의 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액으로부터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소변을 생성하는 거 맞죠? 자, 노폐물의 대표적인 게 뭐 요소라든지 이러한 우리가 세포가 대사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물질들이 있었죠. 특히 이제 단백질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이게 이제 독성인 암모니아가 형성이 되고, 이 암모니아가 간으로 가가지고 이제 요소가 되죠. 독성이 없는 요소가 돼서 이 요소를 소변을 통해서 이렇게 배설시키죠. 그래서 이러한 노폐물을 배설하는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관을 통해서 방광에 일시적으로 소변을 저장한다.
방광에 소변을 저장하죠. 방광에 저장된 소변은 요도를 통해서 몸 바깥으로 배설하죠. 그래서 요도를 통해서 이렇게 몸 바깥으로 배설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배설이란 용어는 대사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노폐물을 바깥으로 빼는 것을 배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설과 비슷한 용어는 배출이 있죠. 이제 이러한 노폐물을 이렇게 빼는 게 아니고 노폐물을 이렇게 바깥으로 빼주는 것을 배설이라고 하고요. 배출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소화기 계통에서 대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바깥으로 빼주는 것을 배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약간씩 차이 있으니까 개념을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과 염기 균형 조절을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해 준다. 자, 이 뒤쪽에서 우리가 산 염기 균형 조절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건데요. 산 염기 조절이란 것은 결국은 pH를 조절해 주는 걸 말하죠. 이 pH라는 것은 Potential of Hydrogen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하이드로겐이 수소입니다. 수소 이온, 이게 포텐셜 수소 이온 농도 지수이기 때문에 이 pH를 조절한다라는 것은 이 수소 이온 농도를 조절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콩팥을 통해서 소변을 통해서 수소를 바깥으로 빼줘 버리면 이렇게 산염기 조절에 균형 조절을 하고요. 또 우리가 뒤쪽에서 공부하겠지만 중탄산 이온이 있습니다. 이 중탄산 이온이 HCO3- 이제 읽을 때는 바이카보네이트라고 합니다. 바이카보네이트. 이 중탄산 이온을 재흡수시킵니다. 중탄산 이온은 이렇게 수소가 많아지면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소를 줄여주고 또 수소가 부족하면 수소를 바깥으로 빼주고 그러면서 완충작용을 한다고 해서 완충제라고 합니다. 뒤쪽 파트에서 나오는데요. 콩팥은 이런 중탄산 이온을 이렇게 재흡수해 가지고 산염기 균형 조절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염기 균형 조절에 대해서는 뒤쪽 파트에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뇨기 계통은 소변을 생성하고 또 소변을 저장한 다음에 노폐물을 바깥으로 배설해 주는 작용하고 산염기 균형 조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비뇨계통을 구성하는 기관이 아닌 것은, 자, 비뇨계통은 먼저 콩팥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관이 이렇게 있었죠. 방광으로 소변이 모여서 요도를 통해서 배설을 하죠. 그래서 요도, 자, 요도 바깥으로 나가는 길이라겠죠. 소변이 방광, 오줌을 저장하고 콩팥. 자, 콩팥은 이러한 노폐물을 배설하는 기관이죠. 필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관은 이제 이렇게 콩팥에서 방광으로 이어지는 소변이 지나가는 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부신이라는 것은 이제 콩팥을 예전에 신장으로 했죠. 신장, 키드니라고 했죠. 자, 이 부신이라는 것은 이런 콩팥에 신장이 붙어 있다 해서 부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내분비 기관이죠.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요관이나 방광, 요도. 자, 요도의 상피이란 조직은 무슨 상피 조직이냐? 자, 상피 조직을 크게 나누면 편평상피와 얇은 상피 조직으로 되어 있고, 이제 원주상피, 원기둥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입방상피, 이렇게 입방체로 생겼다는 거죠. 주사위 모양처럼 입방상피. 자, 그 다음에 원기둥 모양처럼 생겼는데 선모가 있다라는 거죠. 선모가 이렇게 선모가 있어서 이게 중충으로 되어 있으면 중충선모 원주상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요관이나 방광, 요도, 이제 이러한 상피 조직은 이게 중층으로 보였다, 단층으로 보였다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달을 이자 모양이 계속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이행상피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중충 상피 조직인데 이 중충인데 이렇게 방광이 소변이 차가지고 이렇게 늘어나겠죠.
방광이 이렇게 늘어나면 이렇게 얇게 보이기 때문에 단층처럼 보이고요. 자, 방광에 소변이 이렇게 없으면 쭈글쭈글 하겠죠. 쭈글쭈글 하니까 이게 중충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원래 중충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소변이 방광이 차면 늘어지면서 이 중충이 이렇게 단층처럼 보인다 해서 이행상피, 서로 모양이 바뀐다 해서 이행상피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요관이나 방광이나 요도는 이 방광을 중심으로 위아래 이렇게 영향이 끼쳐지겠죠. 그래서 이행상피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비뇨기 계통을 구성하는 기관들을 한번 그림을 통해서 그려 보시고 각각의 어떤 구조와 모양, 그리고 콩팥, 그다음에 요관, 방광, 요도를 한번 그려 보시고요. 기관의 상피 조직이 어떠한 상피 조직인지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비뇨기 계통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